자, 그러면 문제풀이 해봅시다. 자, 1번부터요. 뭐야? 뭘 건데? 그래도 저 뒤에만 아, 저 뒤에 가는 거안 보여? 아니, 저 좀 세 번째, 네 번째 가보든지. 좀 더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아예 다 그릴 건데. 또 편하게 알아서 하세요. 자, 자동차의 냉각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뭐야? 맞는 것입니다. 자, 냉각핀의 표면적이 크고 공기 저항이 클수록 냉각 작용이 잘 됩니까? 이거 방열기 구비 조건하고 상충된다, 그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틀린 내용이고요. 부동액으로 뭐 쓴댔어요? 메탄올 씁니까? 메탄올 쓴댔죠. 반영구 부동액으로 메탄올을 쓰고요. 그 다음에 영구 부동액으로 뭘 쓴다? 에틸렌 그리콜을 쓰고. 그 다음에 기타 뭐 그리셀린도 쓰기도 하죠. 그래서 기본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다 라는 부분인 겁니다. 점수대가 조금씩 높아져서 문제를 조금 신경을 써서 냈어요. 그래서 기본서도 좀 읽어가면서 좀 복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가 이걸 몰라. 이걸 모르겠어. 그렇더라도 뭐예요? 펌프는 엔진에 의해서 엔진 크랭크 쪽에서 돌아가니까 원심 펌프 맞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건 정확하게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3번을 답으로 골라야지. 뭐 자꾸 고민을 합니까? 처음에 골랐던 게 답입니다. 항상 꽂히면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실한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가져가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라지에이터는 공냉식 엔진에 사용하는 방열 장치다. 라지에이터가 뭐예요? 라디에이터가 그 방열 물통이잖아요. 네. 물통이라는 얘기는 뭐다? 순행식에서 사용합니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순행식 엔진에서 과열 원인으로 맞는 것을 골라라. 맞는 거. 자, 과열되는 원인으로 맞는 것을 골라라. 자, 물펌프 날개가 부식됐습니다. 안에 프로펠러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 그 에틸렌 그리콜이 좋은데 단점이 있었잖아요.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분이 있고 열팽창 계수가 크다. 이게 단점이었죠. 그래서 열팽창 계수가 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압력캡에 라지에이터 압력캡에 압력 밸브, 진공 밸브를 달아놨죠. 왜? 뜨거워지면 부피가 커지니까 커진 만큼 보존 물탱크로 나갔다가 다시 온도가 떨어지면은 진공 밸브를 열고 원래 개통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고,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워터펌프가 한 20만? 18만, 20만 킬로 가까이 가면 거의 많이 삭습니다, 금속이. 그래서 물펌프 교환 작업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고, 타이밍 벨트 같은 경우는 보통 10만 킬로에 교환을 하거든요. 타이밍 벨트 10만, 12만을 교환하는데, 타이밍 벨트가 들어간 엔진 같은 경우는 타이밍 벨트 교환할 때 물펌프 같이 교환이 돼야 돼요. 그리고 타이밍 체인을 쓰는 차량도 20만 킬로 좀 넘어가면은 체인도 한번 점검을 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물펌프 같이 교환을 해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타이밍 벨트나 체인 교환할 일이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같이 가는 거예요. 뭐 돈을 좀 싸게 했다고 혹 하고 물었는데 물펌프가 빠져있다 이러면은 다시 작업해야 되는 수가 생깁니다. 돈 다 주고. 그래서 타임벨트 작업할 때는 반드시 그거 벗겨냈을 때 이 물펌프도 같이 작업을 해야 된다. 왜? 잘 부식되기 때문에. 그럼 얘가 부식되면은 회전을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내가 순환이 좋지 않게 되니까 엔진은 과열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을 고르라고 답 1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펜벨트 장력이 규정보다 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펌프 돌아가는 데 문제 없잖아요. 근데 베어링, 이제 풀리를 지지하고 있는 베어링에 이제 좀 하중이 많이 가해지겠죠. 꺾여서 돌아가니까. 당기는 힘 때문에. 자, 수온 조절기가 고장났는데 상시 열려서 고장난 거예요. 열린 상태에서 고장나면 어떻게 됐어요? 관행. 이게 워밍업 하는데 시간이 길어진댔죠. 빨리 정상작동 온도를 올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열고 시작하니까 계속 순환이 되니까 정상작동 온도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 워밍업 할 때 연료 분사량이 좀 더 많아진댔죠.
그러면 연료 소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그럼 연료가 과다한 상태에서 연소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연료가 많이 나간 상태에서 연소가 되니 배기가스 중에 연료 성분 그대로 나오겠죠. HC 나오고 또 뭐다? 산소가 부족한 상태니까 일산화탄소도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 문제 풀었을 때 선지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지 하나를 보더라도 거기 관련된 내용이 왜 그런지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지만 문제가 똑같이 안 나오거든요. 응용돼서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대처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제이트 코어라고 했습니다. 코어가 뭔데? 방열기의 튜브와 냉각핀을 코어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몇 퍼센트 이상 막히면 교환이다? 20%. 20% 이상 막히면 교환이고, 얘 같은 경우는 뭐다? 10%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 없는 거죠. 그래서 답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냉각장치 중 순행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죠. 자, 공냉식이 아니에요. 뭐예요? 순행식입니다. 자, 수온 조절기는 실린더 헤드에 물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물 재킷부라고 하고, 헤드의 통로의 출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수온 조절기는 어디 설치된다? 냉각수 나가는 실린더 헤드에 설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각수 통로를 개폐하여 온도를 알맞게 조절한다. 보통 몇 도에서 열리기 시작하던가요? 65도에서 뭐 많게는 막 80도 뭐 이렇게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료 전체 발열량을 100으로 봤을 때 한 3분의 1이 날아간댔죠. 냉각장치 통해 3분의 1 정도가 날아갑니다. 자, 시라우드가 설명드렸죠. 시라우드가 뭐라고 했어요? 바람이 딴 데 새지 않게끔 오로치 방열기 쪽으로만 갈 수 있게끔 칸막이 딱 쳐놓은 거, 플라스틱 커버를 뭐라고 한다? 시라우드라고 하죠. 아니, 이거는 공냉식에서 공기가 딴 데 새지 않게끔 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라우드와 냉각핀, 이거는 대부분 다 뭐의 주요? 공냉식의 주요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순행식의 메인이 되는 구성 요소는 뭐가 있을까? 방열기, 라지에이터, 또 뭐 수온 조절기도 될 수 있고, 또 물펌프, 왜 강제 순환식이 돼야 되니까. 이런 애들이 뭐다? 제일 중요한 요소들에 해당된다. 자, 수온 조절기 설치 위치에 따라 입구 방식, 그죠? 입구 제어 방식과 출구 제어 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 우리 기본서에서 지금 메인 그림을 놓고 본 게 무슨 방식이다? 출구자. 엔진에서 나가는 개념입니다. 엔진에서 방열기 쪽으로 나가는 개념이고, 방열기에서 들어오는 게 뭐다? 입구 제어 방식입니다. 대답하셔도 틀릴 수 있어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내 수업 위주로 끌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틀리든 말든. 자, 냉각장치 중 냉각펌프와 라지에이터 사이에 설치되어가지고 냉각수 온도에 따라 밸브가 열리거나 닫혀 엔진의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장치를 뭐라고 하는데? 수온 조절기, 정온기, 또 서머 스탯, 이름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죠.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서머 스탯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서머 스위치는 뭔데요? 어디 있는 녀석입니까? 라제이트 하부죠. 3부 탱크에 4부 탱크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5도 10도 떨어져서 물이 좀 차가워져 있는데 밑으로 내려와서 4부 탱크 왔는데도 90도 이상이야. 그럼 뭐다? 잘 식혀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방열기에서. 그럼 자동차가 주행하지 않는다든지 지열이 뜨겁다든지, 그럼 어떻게 한다? 하부 탱크에 있는 썸머 스위치, 즉 온도 스위치가 붙어버려요. 붙으면은 어디에? 전동팬이죠. 전동팬에 전원을 넣고 강제적으로 팬을 구동하게 됩니다. 그럼 바람을 당기게 되니 방열기에서 온도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때 사용하는 게 뭐다? 썸머 스위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미스터는 뭐라고 써요? 우리 온도 측정할 때 쓰는 거, 정특성과 부특성이 있다고 했죠. 근데 자동차 사용하는 우리 전자제어에서 온도 측정하는 용 센서로는 뭘 쓴다? 부특성 서미스터를 많이 쓴다. 자, 이제 윤활 장치로 넘어왔죠. 엔진 오일을 급유, 공급하는 목적과 관계가 없는 거. 자, 봅시다. 연소 촉진. 연소를 촉진하려고 엔진 오일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일을 태우는 게 주목적이 아니니까. 물론 뭐 이륜차 중에서는 홍기식이라는 녀석도 있어요. 홍기식이라고 해서 연료하고 오일하고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정상이거든요. 자, 동력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까? 네. 왜? 감마 작용을 하잖아요. 감마 작용이 뭔데? 마찰하고 마멸을 최대한 줄여준다는 얘기인 거죠. 마찰을 줄인다는 얘기는
뭘 줄일 수 있는데? 손실 마력을 줄일 수 있죠. 손실 마력 혹은 마찰 마력이라고 했던 기억나시죠? 그걸 줄인다는 얘기는 손실 마력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지지 마력이 증가되겠지. 충마력에도 뭐 도움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자, 마멸 방지, 감마장 대놓고 얘기했고 냉각 작용도 해야 한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유압 경고등 램프가 꺼지지 않는 원인. 이렇게 부정 이거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읽다 보면 나도 헷갈려. 한 번씩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경고등 램프가 유압 경고등 램프가 꺼지지 않는 원인이 아닌 것은 이씨 국어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게 힘든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말장난인데 그러면 문제가 헷갈린다. 그럼 선지를 봐요. 선지를 봐. 딱 이거 보지 말고 이거 헷갈리는 거 보지 말고 선지를 보면 엔진 오일량 부족해. 그럼 당연히 압력은 프레주얼은 낮아지겠네. 맞죠? 낮아지는 원인입니다. 자, 유압이 높다. 대놓고 높다고 했네. 맞잖아. 세 번째 뭔데? 유압 스위치 램프 사이의 배선 접지가 달라. 이거 불량이네. 네, 불량이네. 불량이 뭐다? 불이 안 들어오겠네. 자, 유압 스위치가 불량, 이것도 불이 안 들어오겠네. 자, 그러면 이제 불이 안 들어오는 개념이 2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뭐다? 오일량이 부족하면은 불이 어떻게 되는데? 당연히 들어오죠. 이건 들어오는 거고. 자, 기관에 오일량이 부족하면 불이 들어오는 거고, 유압이 높으면 잠깐만. 어떻게 되죠? 잠깐. 말렸다. 자, 엔진 오일 양이 부족하면 이건 불이 들어옵니다. 네. 자, 유압이 높으면 불이 오일이 부족하지. 안 들어옵니다. 맞죠? 이게 우리 작동하는 원리 봤잖아요. 블럭에 유압이 쫙 지나가다가 유압이 병렬로 나뉘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스위치를 눌러주는 거죠. 네. 스위치를 눌러주면 불이 꺼지는 겁니다. 스위치를 눌러주지 못하면 불이 켜졌죠. 기억 안 나십니까? 자, 봅시다. 유압장치.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정상일 텐데, 자, 이렇게 블럭에 유압이 오일이 흘러다니는 라인이 있습니다. 자, 오일이 흘러다니는 라인이 있으면 유압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눌러주면은 경고등이 어떻게 한다?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가 오일이 부족하거나 만약에 순환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눌러지지는 에너지, 유압 에너지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 장력에서 스위치가 닫힌다고. 닫혔기 때문에 뭐다? 경고등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유압이 높다라고 봅시다. 높다. 유압이 높을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과다. 오일이 과다. 오일이 좀 많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또 릴리프 밸브로 따지면 릴리프 밸브 막 스프링 장력이 약해. 알고 있지. 강할 때지. 강할 때면 유압이 높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유압이 높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를 세게 밀어 올린다는 얘기죠. 네. 세게 밀어 올리면 당연히 불이 꺼지겠죠. 당연히. 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유압 스위치와 램프 사이 배선이 뭐다? 단락이에요. 단락. 자, 접지 단락은 뭐냐면은 뒤에 이제 얘기 드리겠지만 단락은 우리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합선 있죠, 합선. 합선을 뭐라고 한다? 단락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야? 자, 이렇게 전자석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전자석. 인젝터 얘기했죠, 인젝터. 인젝터 이렇게 코일이 감겨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들어왔다 나가. 그러면 전류가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흘러야지만 자력이 제대로 생기겠죠, 여기에. 근데 여기가 붙어버린 거예요. 합선이죠. 이걸 단락이라고 할 겁니다. 합선 되는 걸.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다가 굳이 어려운데 흐르지 않고 바로 흘러버린다고. 그러면 자력이 엄청나게 약해지겠죠. 이게 만약에 전구라면 어떻게 될까? 전구라. 들어온 라인에 바로 붙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자, 유압 스위치와 램프 사이잖아요. 봅시다. 자, 유압 스위치 여기죠. 스위치 여기입니다. 스위치와 램프 사이에 접지가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데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거치고 와 있는 여기가 뭐다?
합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굳이 얘 거치지 않고도 뭐다 바로 다이렉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요거와 상관없이 항상 뭐다 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뭐다 오일량이 부족해도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단락이 돼도 불이 들어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다 유압 스위치가 불량한 거예요. 유압 스위치 불량한 거는 원래는 키 온 하면은 불이 들어오고 시동이 걸리면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를 꽂아가지고 키를 온 하게 되면은 시동 걸리기 전에 모든 경고등이 다 들어오죠. 다 들어올 때 오일 유압 경고등 같이 들어온다고요. 들어오다가 시동이 걸리게 되면 이제 엔진이 돌아가면서 유압 펌프로 구동하겠죠. 유압 펌프로 구동하면은 유압에 의해서 스위치가 눌러져야지 불이 꺼지는데 스위치가 불량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 이걸 제대로 이게 눌러주는 압력이 오더라도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꺼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얘도 뭐다 켜질 수 있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진이 회전 중에 유압 경고등 램프가 꺼지지 않는 원인 이게 지금 켜지고니까 얘가 뭐다 꺼지지 않는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어렵다 진짜. 일단 1번, 3번, 4번은 불이 들어오는 경우고요. 2번은 뭐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 파트를 조금 배우시게 되면은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그 부분 하기 전에 지금 미리 문제가 출제가 돼서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자, 크랭크 케이스 환기에 관한 설명 중 관계되지 않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크랭크 실에 압축할 때 블로바이 가스가 내려올 수도 있죠. 네. 블로바이 가스가 내려와가지고 환기시킨댔어요. 환기시키기 위해서 흡기 라인 쪽으로 보내는데 우리 기본서에 한번 볼까요? 과거에는 이거를 대기 중으로 그냥 내보내기도 한댔죠. 페이지가 80페이지. 팁, 노란색 팁 찾아보시고 팁 가운데. 자, 자연 환기, 강제 환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 환기는 뭐다? 브리드 파이프를 통해서 옛날에 그냥 대기로 내보냈다고요. 그러면 HC 가스가 대기로 나갔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 화역 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를 설치를 하게 되고 오일이 어떻게 된다? 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화를 시키기 때문에 온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자연식과 강제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송풍기라고 따로 둬가지고 바람을 불어가지고 빼내는 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송풍기가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드식, 클로즈업식 요거는 나중에 지금 오늘 좀 이따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 8번입니다. 자, 엔진 오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재생 오일을 사용하면은 안 되죠. 재생 오일 사용하면은 열화됐기 때문에 온도가 얼마 안 올라가도 점도가 엄청나게 낮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제대로 된 오일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진 오일이 소모되는 주 원인은 뭐다? 타는 거하고 새는 거. 이 두 가지가 맞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점도가 서로 다른 오일을 혼합하여 합성 효율을 높이도록 한다. 점도가 다르면은 점도가 다른 점도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비중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섞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엔진 오일이 심하게 오염되면 무슨 색을 띈댔어요? 우유색. 검은색을 띠게 되죠. 검은색. 우유색은 무슨 색이 뭐 할 때? 냉각수가 섞였을 때, 희석되었을 때 우유색을 띈다고 했고 심하게 오염되면 뭐다? 검은색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교환 주기가 지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진 오일 순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제일 처음에 오일이 어디 출발합니까? 제가 아래쪽에 오일 3번. 팬이죠. 오일 팬에 이렇게 모여진대. 이걸 뭐라고 한다? 썸프라고 한다. 썸프에 모였다가 그 모여진 데 뭐가 꽂혀 있다? 스트레이너가 꽂혀 있다. 스트레이너에서 오일이 올라가죠. 큰 이물질을 걸러주고. 그다음 어디로 가는데? 오일 펌프. 펌프로 가죠. 릴리프 밸브를 포함한 펌프로 가죠. 그러면 펌프에서 그다음 뭐다? 필터 가죠. 필터.
필터가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 제일 위쪽으로 올라간다 했죠. 그래서 뭐 각 그 크랭크 축이나 블록 쪽으로 쭉 타고 올라가서 제일 위쪽에 유압 탭핏이라고 말씀드렸죠. 밸브 간격으로 유형을 만드는 유압 탭핏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유압 탭핏 혹은 유압 리프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보시면 된다. 자, 윤활회로 내 유압이 낮아지는 원인입니다. 낮아지는 원인. 옳지 않은 거. 그럼 높은 거 찾으면 되겠네요. 자, 유압 조절 밸브 스프링 장력이 과다하면은 리턴이 잘 된다 안 된다? 팬쪽으로 리턴이 잘 안 된다. 받치는 스프링이 강하니까. 이거를 밸브를 강하게 받치니까 위에서 눌러도 압을 눌러도 어떻게 내려가지 않겠죠. 잘. 그럼 리턴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리턴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게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유압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크랭크 축 베어링의 과다 마멸로 오일 간극이잖아요. 그럼 축하고 베어링 사이 간극이 커졌다. 이 간극이 커지게 되면, 즉 윤활 간극이 커지게 되면은 중간에서 어떻게 오일이 다 새게 되죠. 크랭크 축 중간에서 오일이 다 새게 되면은 위로 공급되는 오일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압력으로 따지면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이다. 오일 펌프가 마멸됐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워터 펌프도 마찬가지고 오일 펌프도 마멸됐어. 그럼 된다. 압을 제대로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유압이 낮아질 거예요. 그리고 윤활회로 흘러가는데 노출된다. 이거 같은 개념이죠. 중간중간 세버리면 전체적으로 압력은 된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오일팬에 오일량이 부족해. 오일량이 부족하면 오일 말고 공기도 같이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개념. 그럼 공기가 빨려 들어갔을 때 얘는 압축 성질이기 때문에 압력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낮아지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1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다. 자, 옥탄가 60입니다. 옥탄가를 표현하는 게 안티 노크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탄가가 높을수록 노킹이 잘 일어나지 않는 괜찮은 요로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은 옥탄가 식이 어떻게 됐던가요? 이소옥탄 분해 노멀 헵탄 이소옥탄 플러스 노멀 헵탄 분해 이소옥탄 곱하기 100 맞죠? 그랬을 때 100 날아가고 이소옥탄 즉 옥탄가를 결정하는 게 이소옥탄의 함유량이 거의 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옥탄가 60이라는 얘기는 이소옥탄이 얼마가 되면 된다? 60이 되면 되죠. 그리고 노멀 헵탄이 얼마? 40이 되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100 날아가고 옥탄가 얼마가 나온다? 60이 나온다 라고 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노멀 헵탄 40에 이소옥탄 60 요거를 뜻한다. 자, 연료가 직접 분사한다. 연소실에 직접 분사한다는 개념인 거죠. 이제 전자재로 넘어왔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GDR 가솔린을 다이렉트로 어떻게 인젝션 분사한다. 어디에? 연소실에. 그래서 GDR 엔진에 관련된 이야기다. 자, 기본 분사량이라고 했잖아요. 이 맞췄죠 이거? 네. 틀리면 안 되지? 자, 연료의 기본 분사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이론적 공연비 얼마입니까? 14.7대1 다음 몇 번 문제예요? 있죠? 네. 14번 문제죠. 이 다음 문제죠. 14.7대1이 뭔데? 공연비인 거죠. 공기 얼마에 14.7에 연료 얼마? 1의 비율. 그래서 공연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한데 공기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누가 알아야 돼? 전자제의 메인 핵심입니다. 중앙처리 장치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컨트롤 유닛은 들어가야 됩니다. 얘가 이제 메인이고요. 얘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까지? 메인에 입력되는 SS가 있습니다. 뭔데? 센서 혹은 스위치 신호가 일로 들어갑니다. 그죠? 모든 센서와 스위치 신호가 일로 들어가고 CU는 뭐 하는데? 이 신호를 바탕으로 물리적으로 일을 해야 되죠. 그 물리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다? 액추에이터라고 얘기했죠. 이 액추에이터에서는 뭐가 있다?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고 또 뭐 있는데? 모터가 있죠. 솔레노이드 밸브, 모터, 뭐까지? 전구까지도 뭐다? 액추에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왜? 이 CU가 고장이 났어. 센서에서 이상한 신호가 들어와서 뭐야? 경고등을 띄우잖아요. 전구에 불을 흘려가지고 빛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라고 할 수 있다?
A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연비를 맞추기 위해서 센서를 뭐 쓰는데 연료의 기본 분산을 결정하기 위해서 A, F, S의 신호를 받는다. 공기 유관 센서 신호를 받는다. 그리고 보정하려고 더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뭐 에어의 템퍼레이처 센서도 받고 그 다음에 대기의 압력도 받고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뭘 제어한다? 액추에이터에서 솔레노이드 밸브 일종이죠. 뭐? 인젝터를 제어하게 된다. 그래서 공기 14.7에 연료 1만큼 정확하게 맞췄네. 맞췄기 때문에 HC 연료를 받아서 연소를 해서 그중에 산소하고 연소를 해서 배출가스 중에 뭐만 나오면 돼?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나오면 정상 연소라는 거죠. 그거를 잘 하려면 그러면 전자제를 하면 뭐가 좋은데 연료를 아껴 쓸 수 있잖아. 연료 절감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반응이 전자제로 하기 때문에 반응이 빨라요. 그래서 응답성 이런 것들도 좋아요. 또 뭐 겨울철에 시동도 잘 걸릴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배기가스 중에 유해 물질도 훨씬 작아질 수 있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기 기본 분산을 결정한 센서를 물어봤기 때문에 A, F, S를 답으로 선택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론적 공역이 얼마? 14.7대 1이다. 자, 뭐라고 했어요? 입력 신호가 아닌 거. 입력 신호는 뭐라고 했어? S라며. 센서. 센서나 스위치예요. 자, 이거 뭔데? 센서. 얘 뭐다? 센서죠. 얘는 뭔데? 액추에이터잖아. 솔레노이드 액추에이터잖아. 얘는 이슈의 제어를 받는 출력 신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젝터가 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운전자 조작에 의해 가지고 신호를 컴퓨터로 보내준다는 얘기야. 네, 운전자가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나머지 AFS는 뭐다? 공기가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ATS도 마찬가지 공기의 온도, 뭐 BPS 대기 압력 이거 운전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운전자가 센서 값을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뭔데? 가속 페달을 밟으면. 가속 페달을 밟으면 케이블하고 연결돼서 그냥 물리적으로 움직인다고, 밸브가. 무슨 밸브가? 스로틀 밸브가. 그럼 스로틀 밸브가 물리적으로 움직일 때 이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양을 검출하는 센서가 무슨 센서인데? 스로틀 포지션, 위치 센서, 스로틀 포지션 센서인 거죠. 그래서 운전자 의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센서 값은 뭐다? 스로틀 포지션 센서가 된다. 그 얘기인 거죠. 자, 에어 플로미터 공기 유량 계측입니다. 흡입 공기량 계측 방법 중에서 공기의 질량입니다. 우리 중요하다고 했죠. 직접 계측 방식 중에서는 전부 다 최적인데 대부분 다 최적인데 질량 유량을 검출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높은 녀석이 있다. 그래서 디젤 엔진 많이 씁니다. 뭐라고 써요? 열막씩 대부분 다 주로 많이 쓴다. 열선식, 열막씩 둘 다 뭐다? 공기의 질량 유량을 계측한다. 그러면 최적 유량을 계측하는 녀석이 뭐 있는데? 베인식, 칼만, 와류식 이 녀석들이 뭐다? 최적 유량을 결정하는 녀석들이다. 측정하는 녀석들이다. 맥센서는 뭔데? 간접이잖아. 이건 뭐 최적이나 질량이나 뭐 압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간접 계측이잖아요. 우리 뭐 디제트로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18번이에요. 18번에 이거는 제가 문제를 모르는 문제 딱 봤을 때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관련된 팁을 위해서 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자, 스투 테스트 안 배웠죠? 안 배웠습니다. 이거 안 배운 내용이에요. 자, 근데 뭐야? 규정 압축 압력의 70% 이하일 때 엔진 해체전 이거 맞죠? 요거는 모르고 요거는 맞아. 자, 2번 볼까요? 배기가스가 흰색을 띠면 밸브 가이드 오일실 이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네. 밸브 가이드 오일실이 만약에 고무 장치가 오래돼가지고 크랙이 간다. 그럼 어떻게 된다? 헤드에서 오일이 밸브를 타고 흘러내린다. 그럼 밸브가 열렸을 때 요소실로 유입된다. 그러면 오일이 타겠네? 타면 배기가스 색깔이 뭘로? 흰색으로 나오는데 이건 100% 맞죠? 자, 윤활유 소비율이 표준 70, 60, 50일 했잖아요. 압축 압력 얼마? 70% 이하일 때 해체 정비. 맞아요. 압축 다음에 뭔데? 연료잖아요. 연료 소비율이 표준 소비율보다 얼마? 60% 이상일 때 해체 정비. 그다음 제 밑에 엔진 오일이잖아요. 윤활유 소비율이 표준 소비율보다 얼마? 50% 이상일 때 해체 정비한다. 그러면은 이게 맞죠? 70, 60, 50. 자, 그다음에
엔진 오일에 냉각수가 섞이면 오일 색깔이 뭐다? 맞아요. 근데 궁금해서 내가 얘기했죠. 흰색이나 우유색이나 내가 수업할 때 몇 번 얘기했잖아. 섞으면 우유색 난다고. 그래서 흰색, 우유색을 띈다. 맞죠? 그럼 뭐다? 아, 요거밖에 없잖아. 요거. 그러니까 내가 모르더라도 내가 2번, 3번, 4번 내용이 워낙 확실하게 되면 답을 뭘로 골라야 된다? 당연히 앞에 모르는 내용을 답으로 골라야 된다고. 이건 나중에 실습 파트에서 변속기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는 팁에서 내가 배운 걸로 찍을 때도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내용, 그다음 애매한 것들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된다. 자, 가솔린 전자제 엔진에 대한 설명을 가장 거리가 먼 것이에요. 전자제 연료 분수장치를 사용하여 저온 시동성이 향상되고 배기가스 중에 유해 물질도 감소할 수 있게 되었다. 맞죠? 전자제를 써가지고. 자, 노멀 헵탄의 비율. 이거 안 지었네. 자, 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데? 얘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옥탄가는 낮아지겠네. 맞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GDI 시스템이 연료를 연소실에 직접 분사한다. 맞죠? 희박한 공연비에서 제어가 된다. 공기만 흡입하고 공기만 압축한 상태에서 공기 많은 상태에 연료를 뿌린다는 얘기예요. 연료 뿌려도 어떻게 한다? 많이 뿌릴 필요가 없지. 블루바이도 뭐 안 생기는 뿐더러 압축하고 뿌리니까. 희박한 공연비 제어가 가능해져. 배기가스 중에 뭐? 연료가 작게 들어갔잖아. 희박하니까. 그럼 HC 작게 나오겠네. 그럼 산소가 충분하니까 일산의 산소도 작게 나오겠네. 다만 출력이 높아지겠죠. 출력하고 고온, 고압, 압축에서 고압에서 연료가 뿌려져야 되니까 고온, 고압에서 많이 나오는 녀석이 있겠죠. 질소, 산화물은 고온, 고압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GDI가 되면 NOx는 더 많이 나옵니다. 다만 뭐는 CO5가 HC는 더 작게 나오죠. 희박 분사하기 때문에. 옥탄가가 높은 연료는 자, 착화점이 뭔데? 스스로 불 끄는 점. 스스로 불이 잘 붙는다는 얘기는 뭐야? 조기? 정말 지가 알아서 불 잘 붙죠. 그럼 되는데 엔진이 조금만 뜨거워져도 불꽃에서 불 주기 전에 먼저 불이 붙는다. 그럼 조기 점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옥탄가가 높아야 낮아요. 조기 점화는 녹히의 원인이라며. 녹히 잘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연료는 옥탄가 높은 연료야, 낮은 연료야? 낮은 연료야. 그래서 옥탄가가 높은 연료는 착화점이 더욱 낮아지는 게 아니라 착화점은 보다 높아지겠지. 스스로 붉은 데는 좀 높아지겠지. 네. 불꽃 점화에 최적화가 된다. 이 부분 틀렸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가솔린 전자제 엔진에 사용된 센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공기의 질량 유량을 직접 검출하기 위해 질량 유량 뭐 비슷해. 일단은 뭐야? 얘는 간접 갭식입니다. 이거 디젤 트롤이 맞죠? 뒤에는 맞지만 앞에 내용이 틀렸다. 간접 검출입니다. 자, 나머지는 자, 요거 봅시다. 아까 기본 부자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뭐 쓴다? A, F, S 쓴다 했죠? AFS 그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뭐야? 크랭크 각 센서가 들어가 있다. 요거는 오늘 배울 겁니다. 크랭크 각 센서와 AFS 이 두 가지 신호로 이 신호를 결정하게 된다. 뭐? 기본 분사량, 연료 기본 분사량. 참고로 하나 더 챙겨주시면 좋겠죠. 자, 우리 온도 측정할 때 뭐 쓴다? 구특성 서미스터 시험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수센서 쓴댔죠. 배기가스 나가는데 배기 다기간 이후에 산수센서를 쓴다고 했습니다. 산수센서는 뭐 하는데 배기가스 중에 산소의 농도를 측정을 해서 연료를 어떻게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14.7대1이 잘 맞춰졌는지 아닌지 피드백 제어한댔죠. 주고받는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농후하면은 연료를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희박하면 연료를 늘려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 제어한 용도로 산수 센서를 쓰게 되고, 그럼 이론적 공연비에 더 가까워지게 되니까 배기가스 중에 유해 물질은 더욱더 줄어들게 됩니다. 완전 연소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래서 20번까지 마무리했고 지금 4분, 5분 보고 15분까지 쉬었다 오십시오.